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는 안녕하십니까? 혹시 한 이불을 덮고 있지만 남편은 벽을 보고 아내는 창문을 보고 서로의 등만 바라보며 눕지는 않으셨습니까?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 그 짧은 30cm가 마치 천리 길처럼 멀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면 혈압을 재고 당뇨 수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병원에서 타 먹는 한 주먹의 약보다 당신의 노년 건강을 결정짓는 진짜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절대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어쩌면 약을 처방하는 게 더 쉽고 병원 수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83세 늙은 의사로서 여러분께 진짜 처방전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 뜨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나이에 내가 주책이지 몸도 쭈글쭈글한데 남편이 싫어하면 어쩌지? 혹시라도 손을 뻗었다가 거절당하면 그 비참함을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우린 가족인데 무슨 스킨십이야. 징그럽게라며 짐짓 큰 소리치고 쿨한 척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으십니까? 그날 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외로움은 정말 괜찮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포기한 그 스킨십이 단순히 부부간의 정을 나누는 행위를 넘어 죽어가는 혈관을 살리고 쪼그라든 뇌를 깨우며 우울증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항노화제라면요. 심지어 돈 한 푼 들지 않고 오늘 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기적 같은 방법이 있다면 그래도 등을 돌리고 주무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조금 낯뜨거울 수도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의 밤 풍경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단순히 부부관계 하라는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70대, 80대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거절당할 두려움 없이 다시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보고 겪은 수많은 사례를 통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오늘 밤 풍경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어느 노부부의 침실로 여러분을 잠시 안내하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 기적 같은 처방이 왜 필요한지 뼈저리게 느끼시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 침묵 속에 누워있는지부터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한 부부가 있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이불이 나란히 깔려 있습니다. 이른이 훌쩍 넘은 남편과 아내가 한 이불 아래 누워 있습니다. 남편은 방 쪽 벽을 보고 누워 있고 아내는 창문 쪽을 보고 누워 있습니다. 서로의 등과 등이 맞닿을듯 말듯 발만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만 되면 손이라도 한번 뻗어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괜히 기침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몸을 살짝 굴려 아내 쪽으로 다가가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남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추한 일 아닐까?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내 남자 구실도 자신이 없는데 괜히 손 뻗었다가 거절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아내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나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배도 늘어지고 탄력도 없고 남편 앞에서 옷 벗는 것도 부끄러운데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만지려고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거절하면 상처받겠지? 그래도 솔직히 자신이 없다. 그래서 둘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가족이지. 나이 들어서 무슨 스킨십이냐. 손자나 주고 밥이나 해 먹고 살면 됐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울음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의 품이 그립다.
누군가의 체온이 그립다. 누군가와 살을 맞대고 숨소리를 나누는 시간이 그립다. 혹시 이 장면이 아주 낯설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이 장면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진다면 복잡한 생각은 다 접어두고 오늘 저녁 당장 이곳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거창한 잠자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을 보며 소파에 나란히 앉아보세요. 그리고 배우자의 다리를 내 무릎 위에 올리고 종아리 뒤쪽 가장 불룩한 곳, 정중앙을 엄지로 꾹꾹 눌러주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이곳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를 자극하면 하체에 고인 피가 심장으로 힘차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처방은 따로 있습니다. 말없이 그저 5분만 주물러 주십시오. 차가웠던 발이 따뜻해지고 뻣뻣했던 배우자의 표정이 풀리는 걸 보게 될 겁니다. 100마디 말보다 이 한 번의 다음이 닫힌 방문을 엽니다. 도대체 이 작은 스킨십이 노년의 부부에게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실제로 스킨십이 끊겼다가 다시 제2의 신혼을 맞이한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 진료실에서 만난 분입니다. 74세 최종호 어르신이었습니다. 차트를 보면 고혈압 약과 당뇨약을 10년 넘게 드셔온 분이셨고 심장과 콩팥도 나이에 비해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숫자가 아니라 표정이었습니다. 기운이 쏙 빠진 사람 특유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떠 있는데 초점이 흐리고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말끝마다 힘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 요즘은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힘이 잘 안 납니다. 허리도 뻐근하고 무릎도 시큰시큰하고 밥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냥 하루가 길기만 합니다. 검사를 해보니 당장 큰일 날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수치는 조금씩 나쁘긴 해도 약으로 조절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런 경우에는 꼭 다른 문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밤에 잠은 어떠세요? 깊이 주무십니까? 잠시 망설이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잠이야 뭐 중간중간 깨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새벽에 한두 번 깨고 화장실도 가고 그러다가 다시 자고. 그 대답만으로는 어르신 마음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그럼 부인과는 어떠십니까? 잠자리에 누울 때 말입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어르신은 눈을 살짝 피하셨습니다. 입꼬리에 어색한 미소가 떠올랐다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이러셨습니다. 선생, 그 나이에 무슨 잠자리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제 손주 본 지도 오래됐고요. 같이 밥 먹고 병원 같이 다니고 그러면 된 거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 말 끝에 묵직한 미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70이 넘었다고 해서 사람이 품이 안 그리운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어르신 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마치 누가 오래 닫혀있던 서랍 손잡이를 슬쩍 건드린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선생, 사실은요, 이 몇 년 사이에 아침에 일어나 봐도 남자로서의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가끔은 있던 게 이젠 통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마음먹고 아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가 도중에 그냥 포기했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이대로 손 뻗었다가 아내가 놀라거나 싫다는 눈빛이라도 하면 나는 정말 끝이구나 싶어서요. 그날 밤 이후로는 아예 등을 돌리고 잡니다. 이불 속에서 그냥 벽만 보고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남자 타령이냐, 이제는 가족이지. 그런데도 이상한 게요.
가끔씩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면 이불 속에서 가슴 한가운데가 휑합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먼저 먹먹해졌습니다. 이분이 잃어버린 것은 단지 성기능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품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절대로 주한 욕심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의 체온이 그리운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이제는 젊었을 때와 방식이 달라져야 할 뿐입니다. 그러고는 제가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처방을 권했습니다. 먼저 몸에 대한 처방이었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스스로에게 남자 구실을 당장 해내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몸의 피를 다시 살려내는 데 먼저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종아리입니다. 여기가 제2의 심장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부인과 나란히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여보, 다리 좀 이리 올려보소. 내가 좀 주물러 줄게. 말은 가볍게 하지만 손은 진지하게. 발목에서 무릎 사이 종아리 가운데 불룩한 부분을 엄지로 천천히 꾹꾹 눌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을 세게 줄 필요 없습니다. 숨이 고르게 들고 나는 속도로 천천히. 이 동작이 왜 중요하냐면 종아리는 피가 가장 잘 고이고 가장 늦게 빠지는 곳입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눌러 주면 죽은 듯 서 있던 혈관이 조금씩 깨어납니다. 발끝에서 머리까지 피가 한 번 더 확 돌아가면서 심장과 뇌에도 자극이 갑니다. 그리고 저는 당부했습니다. 어르신, 이것을 하실 때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농담 섞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다리만 따뜻하게 만져주십시오. 부인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대한 처방이었습니다. 저는 최 어르신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부인 몸에 손을 대실 때마다 부인께 빚진 세월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이 손이 몇십 년 동안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씻기고 밥을 해왔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만지면 손끝이 달라집니다. 부인도 그걸 압니다. 그리고 꼭 한마디만 하자고 했습니다. 다리를 주무른 뒤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네. 이제부터는 내가 조금 보답하려고 그래. 최 어르신은 처음에는 얼굴이 빨개졌다고 했습니다. 입에서 안 나오는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숙제로 받았으니 한 번은 해보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몇 달 뒤 봄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할 무렵 최 어르신이 다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들어오는 발걸음부터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슬리퍼를 질질 끄는 느낌이었는데 그날은 발 뒤꿈치까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먼저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선생, 나 참 희한한 일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리만 주물렀습니다. 부인은 처음에는 뭐 하는 짓이냐며 발을 빼려고 하더니 두어 번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세 번째 날 제가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네. 당신 다리가 이렇게 딱딱해진 줄. 그 말을 듣고 부인이 잠깐 눈을 감더니 그러더군요. 아이고, 늙어서 돼지 다리 만지듯 만지지 말고 살살해. 그런데 표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르신이 말끝을 잠시 맺지 못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 그날 밤 이불 속에서요. 나는 그냥 평소처럼 등을 돌리고 자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등이 따뜻한 겁니다. 낮에 내가 만져준 그 다리에서 올라온 온기 때문인지 부인이 먼저 내 쪽으로 조금 다가오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등을 조금 돌려서 부인 쪽으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 한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래쪽이요. 갑자기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나는 느낌이 났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번쩍 그러진 않았지만
가만히 손을 얹어 보니 분명히 따뜻한 피가 돌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그걸 눈치챘는지 쿡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이 영감 아직 살아있네. 예전 같지는 않아도 말이야. 그 말 듣는데 순간 서러움이랑 고마움이랑 창피함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내가 그냥 웃다가 울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은 잠자리에서 예전처럼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대신 매일 저녁 식탁 뒤에는 다리와 어깨를 번갈아 주무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잠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선생 몸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 한가운데에 있던 허전함이 좀 줄었습니다. 나는 끝났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직 이 사람과 둘이 사는 중이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기운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이분이 되찾은 것은 단지 남자의 기능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자리였구나. 이번에는 반대쪽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아내 쪽에서 멀어진 경우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왔는데 말은 남편이 다 했습니다. 선생, 이 사람 요즘 나를 너무 밀어냅니다. 내가 조금만 다가가도 짜증부터 내고 손도 부리치고 평생 내가 바깥에서 고생한 건 다 잊었나 봅니다.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깐 할머니와 둘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나간 뒤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남편분이 가까이 오는 게 불편하십니까? 그제야 할머니 입에서 속마음이 쏟아졌습니다. 선생, 저는요, 평생 내 몸이 내 몸 같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애 낳느라 내 몸을 썼고, 그 다음에는 남편이 원하면 그냥 맞춰줬고요. 몸이 피곤해도 싫다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누가 내 몸에 손만 대면 그냥 힘부터 들어갑니다. 늙으니까 더 그렇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자로서 자신도 없어졌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도 예전 방식으로만 다가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남자의 기능이 아니라 여자의 마음이구나. 이 상태에서 남편에게만 약을 처방하면 그 약은 둘을 이어주는 다리가 아니라 더 큰 상처를 만드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부에게 아주 분명한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두 분은 잠자리에서 어떤 성관계도 시도하지 마십시오. 대신 스킨십은 낮에만 하기로 약속하시지요. 손을 잡고 시장을 한 바퀴 도는 것, 소파에 나란히 앉아 어깨를 붙이는 것, 서로의 어깨와 목을 주물러 주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남편분, 이제부터는 부인께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보, 지금 내가 가까이 가면 부담스럽지 않겠나? 내가 어디까지 하면 괜찮겠나? 이 질문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허락과 존중이 없는 스킨십은 이제 노년에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몇 달 뒤 둘이 다시 왔을 때 부부의 얼굴색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 말대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스스로 거절당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데 낮에 손 붙잡고 동네를 걷다 보니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잠자리만 있으면 부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손 한 번 잡고 걷는 게 더 부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도 웃으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이 내 몸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요즘에는요, 걸으면서 자꾸 묻습니다. 여기 아프지 않냐? 저기 힘들지 않냐? 처음에는 그 말이 더 귀찮았는데 지금은 그게 나를 존중해주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사람이 내 손을 잡아도 예전만큼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부를 보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노년의 스킨십은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과 안심의 문제라는 것을요.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몸도 길을 엽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70이 넘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속도가 달라질 뿐입니다. 젊을 때는 불이 먼저고 말이 나중이었다면 노년에는 말과 마음이 먼저고 만지는 건 그 다음입니다. 등을 돌리고 자는 밤이 습관이 된 분들께 감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은 이불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 전에 한 가지만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녁에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종아리를 한 번씩 주물러 주는 것. 그때 괜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깨기보다 조용히 숨소리를 같이 느껴보시는 것. 그리고 아주 짧게라도 이 말을 꺼내보시는 것. 여보, 여기까지 같이 와줘서 고맙네. 이 한 문장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머릿속으로만 외우셔도 됩니다. 손은 종아리를 주무르면서 마음은 그 문장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입 밖으로도 나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내 몸이 완전히 젊어지지는 않겠지만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이 덜 허전해집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잔소리와 한숨뿐이던 식탁이 어느 날부터는 작게나마 웃음소리가 나는 식탁으로 바뀝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를 바꾸겠다고 덤비지 마시고 소파에서 다리 한번 주무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습관. 남자 구실 여자로 보일 자신, 이런 말 대신 당신 손이 고맙다고 말하는 습관. 몸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만지는 습관. 이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직 우리는 끝난 부부가 아니구나. 아직 서로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구나. 저는 83살 노인병 전문의 장영수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78의 부부를 보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끝까지 서로에게 등을 보여준 부부보다 마지막까지 서로의 종아리와 손등을 쓰다듬어 준 부부가 훨씬 더 차분하게 노년을 건너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